푸른밤 종현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꾼다는 상상력 넘치는 영화 페이스 오프 속 안면 이식 수술은 이미 프랑스, 중국, 미국에서 성공을 했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도 매직 아이의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죠. 그리고 맨인 블랙 속 기억 제거 장치인 뉴럴라이저 역시 성공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상상만 하던 것들이었는데 정말 대단하죠. 처음에 이 영화들이 개봉을 했을 때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너무 비과학적인 설정이라고 비난 아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말도 안 되는 이 설마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죠. 설마라는 단어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설마라는 단어를 설마 그게 되겠어?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것 같아요. 그 핑계로 지레 포기했던 것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해도 믿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죠? 9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9월 5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였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찰리 푸스. 뭔가 되게 소울이 많이 담겨있는 듯한 툭툭 내뱉는 그런 목소리. 예. 자, 오프닝에서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다 라며 욕을 먹었던 이 영화들의 어떠한 설정들이 이제 현실로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전 다른 얘기는 좀 듣긴 했는데 맨인 블랙의 그 기억 삭제 장치가 이제 정말로 발명이 되는지는 몰랐네요. 야,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발명되면? 이거 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투명 망토 관련돼 있는 거 이게 빛의 굴절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좀 발명 이제 하고 있다. 얘기를 뉴스로 전 봤었는데 와, 저거 나오면 꼭 사야지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실용화 되려면은 정말 또 몇십 년 지나야겠죠. 이런 것들도 다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설마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뭐랄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다른 어떤 믿음들이 너무 덮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뭐가 나오면 이렇게 뭔가 삐딱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저거 될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영화 볼 때 제가 좀 그러거든요. 예. 좀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서 너무 말도 안 돼 저거 막 이러면서 때가 있어서 예. 반성합니다. 자, 이번 주 따끈따끈한 신곡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 코멘터리 오늘도 노래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손편지 보내실 분들을 위해서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 하시면 되고요.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글로리아 교육재단, 롯데관광, 삼성 디지털 프라자, 다우닝 산업, 윈가드, 갤포스와 함께합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면 롯데관광
롯데관광이 2014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해외여행 소비자 만족도 우수 여행사로 평가되었습니다. 여행에 가치를 더합니다. 놀라운 감동의 롯데관광. 모바일에서도 롯데관광. 검은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 밤 종현입니다. 단골 음식점에 새로운 메뉴가 나왔을 때 그래도 늘 먹던 메뉴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장님 손맛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 물론 실패할 위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고 기대 이상의 맛을 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이 시간 푸른밤을 믿고 낯설지만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도 있는 새 노래들 같이 들어보시죠. It Commentary. 최근 발표된 따끈따끈한 새 노래들 코멘터리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It Commentary. 저도 MBC 라디오국 PD님들의 코멘터리에 맞춰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테니까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바로 소개해드릴 곡은 얼마 전에 그 힙합 오디션, 랩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행주라는 그리고 행주와 개코가 함께한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곡입니다. 아메바 컬처 거기에서 함께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죠. 써니의 FM 데이트 하정민 PD님, 다듀, 자이언티에 이어 또 한 번 소환된 택시그루브. 아, 택시그루브 그렇구나. 자이언티도 택시 이야기가 있고 다이나믹 듀오도 택시 드라이버라는 앨범이 있죠. 첫 번째 정규 앨범이 택시 드라이버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택시 그루브가 한 번 더 소환됐다는 이야기.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강희구 PD님,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안재주 PD님, 양화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래퍼들 생활을 노래하기 시작하다. 행주시여서 행주대교라고도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안재주 PD님의 코멘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생활을 노래하기 시작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한국에서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조금은 불친절하다고 느낄 정도로 매니악했었는데 이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일상적이고 더 뭐랄까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행주와 개코가 함께한 베스트 드라이버 듣고 오겠습니다. 스케줄을 맞춰 하루 일과를 맞춰 운전대를 잡고 행주대교를 지나쳐 치열한 이곳 서울 안에 갇혀 호적됐다 내 가족들이 행주 그리고 개코가 함께한 베스트 드라이버 듣고 오셨습니다. 개코 씨는 보컬로 참여한 거군요. 노래 진짜 잘하세요. 대단합니다. 이분 진짜 장난 아니신 분이에요. 이게 이분이 좀 보컬 참여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한 게 또 죽일놈이라는 곡에서부터 이제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이라는 곡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점점점 많이 하기 시작하시고 또 에픽하이 앨범에도 하신 거 있어요.
보컬로 참여하신 거. 근데 노래 진짜 본인의 색깔로 그리고 잘해요. 호흡이라든지 이런 뭔가 가창력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가창력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어쨌든 행주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2010년에 데뷔한 3인조 힙합 그룹이죠. 리듬 파워의 멤버고요. 데뷔 후 약 3년 만에 첫 솔로 EP를 발표했네요. 이번에 발표한 앨범 베스트 드라이버는 타이틀곡이 또 베스트 드라이버 라고 하고요. 그 곡을 좀 뼈대로 한 곡씩 살을 붙여 완성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자동차 주행에 좀 묘사를 했고 평소 운전하면서 혹은 차 안에서 가사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행주 씨가 이 앨범을 좀 전체적으로 운전 중에 좀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지은 것 같네요. 그래요. 사실 팀으로 활동하다가 처음 이렇게 솔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떠한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좀 행주 씨가 이 앨범을 좀 발매하면서 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작은 바램 같은 것은 듣는 분들이 운전하면서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듣기에 드라이빙 뮤직이라는 느낌도 들고, 좀 밤에 들으면 더 운전하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금방 들었습니다. 자, 이 코멘터리 두 번째 노래 소개해 드릴게요. 가을방학의 사하입니다. 코멘터리 만나볼게요. 표준 FM 허경환의 별이 빛나는 밤의 김철영 PD님. 가을이 다시 왔음을 알리는 가을방학의 귀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용승우 PD님은 방학을 마치고 가을에 돌아온 그들의 음악 환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또 가을 계절감을 또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코멘터리들인 것 같은데요. 팀명부터 가을방학이잖아요.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이제 들어줘야죠. 신곡이 나왔으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방학의 사하 듣고 올게요. 처음 안았을 때부터 난 깨달았지 똑똑히 두 사람의 심장에는 가을방학의 사하 듣고 오셨습니다. 역시 좀 가을감이 느껴지고요. 이제 가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석 특집에도 또 함께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년? 네. 그때 정바비 씨와 개피 씨 나오셔가지고 라이브도 해주시고 되게 감사했었는데, 일단 가을방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면 혼성 2인조 그룹이고요. 이번에 발표한 정규 3집 세 번째 계절의 타이틀곡으로 사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 진심이면 충분하던 시절을 지나서 가장 추운 시간에 도착한 연인을 묘사한 그런 노래라고 하네요. 좀 쓸쓸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어요. 사하라는 이 제목은요,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의 자치 공화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중에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좀 차가워진 어떤 연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일단 가을방학의 음악을 좋아하니까 뭔가 이 감성이 되게 푸른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추워지는 이 날씨에 들으면 왠지 그 뭔가 옷을 더 여미게 되면서도 괜히 더 찾게 되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곡들이 좀 몇 곡 있는데, 뭐 거리에서나 뭐 이런 곡들 가을에 들으면 진짜 괜히 더 추워지는,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괜히 더 추워지고 옷깃을 더 여미게 되고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하라는 이 곡도 되게 그런 감정을 저에게 좀 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코멘터리 한번 만나보죠. 세 번째 노래입니다. 마스 0094의 나비 꽃을 찾다. 자, 마스 0094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0094 아닌가요? 0094인가? 모르겠다. 강형구 씨, 그리고 진용훈 씨, 손동명 씨,
주하린 씨, 이기욱 씨 이렇게 5명이 또 구성이 되어 있는 소년 밴드라고 하고요. 메이커 사운드의 약자, 메이커 사운드 이제 한자씩 떼와서 마스라고 붙이고 멤버들이 00년생부터 94년생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0094가 아니겠네요, 여러분. 0094겠네요. 마스 0094 이렇게 좀 본인들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체성을 좀 더 팀명에 붙인 그런 팀입니다. 마스 0094 하니까 뭔가 전투기 혹은 무슨 그런 좀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전 들었었는데 이런 뜻이 있었군요. 예. 나비 꽃을 찾다는요. 광복 70주년을 좀 기념해서 현존하고 계신 47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던 소녀를 잃은 소년의 아픈 마음을 좀 담아낸 그런 곡이라고 하고요. 밴드 사운드로 소화하기 힘든 R&B 장르를 빈티지하게 좀 표현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매주 토요일 저녁에 홍대 놀이터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한 자선 버스킹 공연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스 0094. 이번 앨범 수익금 역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어린 친구들인데 정말 마음이 깊은, 심지어 또 그 깊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스 0094의 나비 꽃을 찾다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지 않나 하루 지나면 난 비가 되지 않나.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마스 0094의 나비 꽃을 찾다라는 곡이었어요. 목소리가 되게 어리네요. 어린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좀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되게 제가 듣기에는 정석적인 뭔가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이 친구들이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기에는 발성이라든지 이런 발음적인 부분에서 되게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많이 보여주면 더 좋은 색깔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네요. 자, 노래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이 코멘터리 네 번째 노래 오미의 플라워프입니다. 일단 오미라는 가수를 소개해드리면요. 자메이카 출신의 가수로요. 2012년에 발표한 치어리더라는 곡이 2년 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7월 빌보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싱글 플라워프는 10월 16일에 발표될 오미의 데뷔 음반 Me For You의 수록곡이라고 합니다. 하우스 비트 위에 좀 흥겨운 스카와 레게 리듬을 얹은 곡이라고 하고요. 피아노 리프, 또 트럼펫 사운드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오미의 플라워프 듣고 오겠습니다. Roller skates, thin lines, hot sun and clear blue skies. The waves are crashing by. And when she passed me by and gave a wink and smile, and I was. 네, 오미의 플라워프 듣고 오셨습니다. 오, 좋은데요? 되게 목소리도 독특하고 그리고 보컬에 이게 이펙터도 되게 매력적으로 걸려있고 사운드 자체가 진짜 트렌디해요. 오. 하우스 트랙이라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루핑에 뭐 트럼펫의 포인트도 되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좀 레게와 스카 리듬 자체도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이제 장르적인 부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네요. 되게 똑똑한 곡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사실 왜냐면 일단 오미라는 가수가 자메이카에서
이 출신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자메이카 출신이라면 뭐 레게라든지 뭔가 이런 장르적인 어떤 시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정통으로 보여주지 않고 어느 정도 살짝만 건드려줘도 와, 레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중간중간 정말 조금씩 적재적소에 나오면서, 근데 그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한, 곡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싹싹 나와주면서 장르의 정체성도 찾고 하우스 비트나 이런 것들로 좀 요즘의 트렌드도 놓치지 않고 대중성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수록곡이라니 대단하네요. 자, 오미의 노래까지 듣고 왔어요. 자, 이제 5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피터팬 콤플렉스 요조가 함께한 촉촉입니다. 코멘터리 만나볼까요?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송명석 PD님. 어느덧 데뷔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요조의 절제된 보컬과 미니멀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노래라고 보내주셨어요. 벌써 10년이 넘으셨군요, 요조씨. 사실 홍대 이분이 요정 홍대 여신 너무 힘들어. 홍대 뭐세요? 이분이 여신인지 요정이신지. 네. 자, 표준 FM 정준영의 심심타파 정영선 PD님. 흐느적 고조되는 연애 감정이라고. 뭔가 흐느적 고조되는 연애 감정이라는 게 들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노래를 바로 들어보죠. 피터팬 컴플렉스 그리고 요조가 함께한 촉촉 듣고 오겠습니다. 할 말이 있어 자꾸 내 앞에서 제발 좀 웃지 마. 피터팬 컴플렉스 그리고 요조가 함께한 촉촉 듣고 오셨습니다. 요조씨 목소리 진짜 좋네요. 일단 그리고 이 트랙에 전 되게 관심이 갔는데, 피터팬 콤플렉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1년도에 데뷔한 3인조 신스팝 그룹이고요. 팝 밴드고요. 뭐랄까, 들으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좀 댄서블한 느낌이 있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중심은 이제 신디사이저 소리들로 이렇게 리듬을 잡아가고 포인트를 주고 막,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네요. 이게 일렉트로닉한 분위기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또 요조 씨의 보컬이 합해지니까 되게 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매력적인데요? 좀 뭔가 가사를 제가 막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글로 쭉 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사람을 설레게 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냐, 뭐 왜 그렇게 웃어, 뭐 이런 식의 가사가 나왔던 것들이 좀 간질간질거리고 그랬습니다. 괜찮네요. 자, 이 코멘터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새 곡인 것 같은데, 이번 곡은 나희경의 이스테이트입니다. 자, 나희경 씨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2010년에 데뷔한 보사노바 싱어송라이터고요. 데뷔 앨범 이후로 브라질로 또 떠나셔서 보사노바 1세대 아티스트 호베르토 메네스칼을 비롯해서 현지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 2장의 앨범을 녹음하고 또 브라질 각지를 돌면서 공연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네요. 좀 섬세한 목소리와 서정적인 송라이팅으로 국내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스테이트, 여름, 이 곡은요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좀 대히트를 기록했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좀 더 세련된 편곡과 감각적이고 좀 나희경 씨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곧 발매될 정규 3집에 수록될 곡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나희경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테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Estate, sei cada come batte che ho perduto, sei piena di un amore che passa
나희경의 이스테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발음 대박이네요.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어쨌든 좋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 보사노바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사노바, 삼바 이런 곡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희경 씨의 앨범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정규 3집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곡 함께 들어봤고요. 이게 또 리메이크라고 하니까 이 곡이 괜찮으신 분들도 원곡을 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루토 마르티노의 원곡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오늘 따끈따끈한 노래들 함께 듣는 시간이죠. 이 코멘터리 벌써 마지막 곡 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메이트의 너를 떠나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만나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너무 늦지 않게 널 알 수 있게 해줘서 너로 인해 내가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게 해줘서 우리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너무도 변해버린 너 그만큼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갑자기 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방도 치우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청소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괜히 오기가 생겨서 안 치우고 싶어지죠. 제가 사연 보내 뭐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종윤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은미님, 쫑디, 저는 지금 생애 첫 논문을 쓰고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계속되는 철야에 정신도 멍하고 몸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도 너무 졸려서 그런지 누워서 자고 싶어요. 이런 마음 담아서 샘 스미스의 Lay Me Down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고생하십니다. 이 철야 작업이라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녹음실에서 밤을 샜거든요. 와, 저는 예상은 또 한 2시쯤이면 끝날 것 같다. 2시 반 넘으면 뭐 마무리 충분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또 연주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막 또 떠오르다 보니까 7시 반? 그쯤에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철야 작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체감했는데 은미님도 잘 하셔서 또 그렇게 준비하고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뿌듯하고 마음이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간들이 또 나중에 큰 위로로 다가올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4130님,
잠시 휴가 나왔던 남편이 다시 해외 파견지로 간 지 이틀 지났습니다. 지난번엔 대성통곡하던 아이가 이젠 제법 의연한 모습을 보이네요. 아이도 그동안 자랐다는 거겠죠. 먼 곳에서 일하는 남편은 그런 아이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씁쓸한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멀리서 또 일을 하시느라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드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아이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되게 많이 좀 아쉬울 거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아내분께서 영상 통화라든지 영상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셔서 직접적으로 보진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많이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은 그래도 많이 남고 요즘엔 기술들이 좋아져서 뭐 통화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또 전송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분도 많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쉬울 테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 저도 진짜 많이 남겨두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하면 그런 영상들, 함께하는 것들, 그런 걸 많이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자, 노래 들을까요? 샘 스미스의 Lay Me Down 듣겠습니다. Yes, I do. I believe that one day I will be where I was, right there, right next to you. And it's hard, the day just seems so dark. The moon, the stars, and nothing without you. Your touch, your skin. Where do I begin? No words can explain the way I'm missing you tonight. 자, 샘 스미스의 Lay Me Down 듣고 오셨어요. 가족분들 사연 더 만날게요. 김지혜님, 지금 독서실에서 나와서 푸른밤 딱 켰는데요. 벌써 가을인가 봐요. 공기가.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가을이 왔습니다. 이게 뭐 거의 만연한 가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9월이 넘어갔으니까. 입추야 뭐 한참 지났고, 사실 요즘에는 입추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날씨로 봤을 때는. 입추일 때도 뭐 한창 더웠으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 날씨 이제 긴팔 입어도 땀 안 나고, 낮이든 밤이든, 그리고 아침과 좀 저녁에는 서늘하잖아요.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환절기에 또 어떠한 감기라든지 몸에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변혜미님, 10월에 엄마랑 로마 파리 여행 갑니다. 으하하. 여행 계획 짜고 있어요. 디사운드의 I just can't wait 신청합니다. 너무 신나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신청곡 틀어주시면 여행 후기 남길게요. 뿅이라고. 문자에서 신난 게 완전 느껴지네요. 엄청나게. 그래요. 10월 말이면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준비 잘 하시고요. 이 장기 여행이든 뭐 단기 여행이든 여행을 가는 걸 준비하는 시간도 참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빼놓고 가지 않도록. 다들 근데 얘기는 하더라고요. 도착하면 놓고 온 게 생각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빠짐없이 여행 내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보시고요. 근데 어찌 보면 또 놓고 오는 게 있으니까, 출발한 곳에 놓고 와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찾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어머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십시오. 4130님, 가을이 오려는지 추워지네요. 그래서인지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넣었다 뺐다 지름신이 내려오실 듯 말 듯 합니다. 하지만 쉽게 결제하지 못하는 건 통장을 스쳐가는 월급 때문이겠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4130님이 원하신다면 뭐 계절 바뀌었으니까 이제 또 분위기도 또 환기시킬 겸 스스로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 안 되는 선이라면 예,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본인이 잘 알아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기하죠? 작년 가을엔 나 뭐 입고 다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작년 겨울엔 내가 옷을 뭐 입고 다녔지, 옷이 왜 이렇게 없어 입을 게, 뭐 이런 느낌이 계절 바뀔 때마다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심연희님, 공모전 마감이 이틀 남았는데 팀원들이 사라졌어요. 3명이 할 일을 혼자 하려니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네요. 그치만 완성도가 높진 않더라도 마무리 못하고 끝내면 후회할 것 같아요. 힘내서 완성을 하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연희님. 아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이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같이 하는 일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때 맥이 빠지거든요. 근데 연희님처럼 어떠한 추진력을 갖고 있고 또 의지를 확고히 굳건히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스스로의 후회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결과가 또 잘 나오길 바라고요. 결과가 잘 나온다면 공모전 신청 이런 것들을 혼자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면 진짜 또 준비 같은 것도 함께 했으니까 그들의 이름도 같이 넣긴 해야겠죠.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럴 때 진짜 도망치면 너무 밉잖아요. 같이 준비했던 시간만큼이나 좀 섭섭하고 그러실 텐데 그들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길 바랍니다. 자,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그리고 디사운드의 I Just Can't Wait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 수는 없으니. I'm all set tonight. I'm on the 917.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그리고 디사운드의 I Just Can't Wait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 하고 계십니다. 6920님 25살 벌써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퇴직도 해봤네요. 남들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병이 났나 봐요. 지금 병 나서 쉬고 있는데 꼭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신청곡은 버벌진트의 비범벅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졸업, 취업, 퇴직 25살의 경험을 하셨다면 정말로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어찌 보면 경험을 해보신 걸 수 있겠는데요. 지금 또 병이 나서 쉬고 계시다고 하니까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것들 다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신경을 많이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빠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 제가 항상 푸른밤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생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빠름과 느림은 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승환님 1년 반쯤 사귄 여자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곧 군대를 갑니다. 여자친구에 대해 믿음이 있기에 걱정은 없지만 벌써부터 여자친구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저의 마음은 울고 있네요. 잘 다녀올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에디킴의 2 years apart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사실 이런 시간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마음의 무거움이라든지 좀 그런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실 때마다 연락 자주 잘 하시고 또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오시면 또 바로바로 또 함께 하시고 하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 쭉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버벌진트 범키가 함께한 비범벅 그리고 에디킴의 2 Years Apart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eah, VJ. Yeah, and Bumkey. Let go. 비범벅이 돼 이 거리를 거닐래 미친 사람처럼 잘 지내니 너 못 참겠어 제대하고 만나고 싶은데 휴가 때마다 널 꼬시는 걸 기다려줘 그동안은 남자 만나도 돼 대신 22시 전에 들어가 간만에 클럽이 나가 버벌진트 범키의 비범벅 그리고 에디킴의 2 Years Apart 두 곡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 가족들 사연 만날게요. 장예경님. 쫑디 21살 대학생이에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와요.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한 학기 잘 지낼 수 있겠죠? K-윌의 Bon Voyag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21살 이제 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잘 하시고요. 룸메이트가 있겠죠? 뭐 룸메이트와 또 좋은 관계 잘 유지를 하시고 이게 저는 뭐 멤버들과 함께 이제 숙소 생활을 해봐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100%는 아니더라도 저도 또 룸메이트가 있었어 봤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뭔가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이해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내가 개인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갖고 싶을 것이라는 어떠한 배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장착을 하시길 그리고 이게 또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금세 또 괜찮아지실 겁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8338님 쫑디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제 하루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쫑디 라디오를 들으며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이의 취한 밤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스트레스 우울함 이런 것들을 푸른 밤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신다니까 저희한테도 또 힘이 되고요. 격려가 되고 어떤 또 일로 입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또 쾌차하셔서 푸른 밤을 건강한 컨디션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어서 나으시고요. 퇴원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윌의 본 보야지 그리고 토이의 취한 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야 먹고 살아가는 문제 돈을 번 친구들 K-윌의 본 보야지 그리고 토이의 취한 밤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함께합니다. 9196님
저는 건축학과 학생입니다. 선배 졸업작품 도우미를 2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선배가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선배도 저도 계속 밤샘 작업하느라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선배는 일주일에 15시간 주무시나 모르겠어요. 형중 선배 화이팅. 기타 다른 선배들도 모두 파이팅. 정기뱀장어의 송곳니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일주일에 15시간이면 거의 하루에 2시간 반도 못 자는 거잖아요. 그쵸? 아유, 힘내십시오. 아이고, 사실 이런 졸업작품 준비 이런 것들이 어떠한 본인이 학교에 다녔던 시간들을 이제 하나의 결과물로 보여준다라는 걸 수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온 힘을 다 쏟고 정신이 그곳에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좋은 작품이 나오시길 바라고 또 도우미 하시고 계시니까 좋은 작품 나오면 더 뿌듯하고 본인에게 또 많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196님도 화이팅 하시고 선배님 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박은지님, 2개월 전 재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면접을 보고 합격했을 때 푸른밤에 보낸 문자를 쫑디가 읽어줬어요. 엄청 고맙고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났네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쫑디가 앞으로 쭉 잘해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루빈의 그대는 말을 하네, 아니면 이소라의 가을 시선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2개월 전에 또 취직을 하셨고 힘내시고요. 사실 일이라는 게 시작을 했을 때 정말 모르겠는 거 투성이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 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의문을 갖기보다는 좀 더 뭐랄까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물어보고 그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왜냐면 이런 스스로 낼 수 없는 답에 질문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진짜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진 마시고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또 상사나 함께하는 분들에게 여쭙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기뱀장어의 송곳니 그리고 루빈의 그대는 말을 하네 두 곡 듣고 올게요. 너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좋아, 네 붉은 혀도 좋아. 그대는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네. 그대는 추억을 꺼내어 곱씹는 것이 마냥 좋았었는데 군대에 갔다 온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게 결국은 과거일 뿐이라는 걸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네요. 근데 제게는 그 과거들이 너무 빛나고 소중한 것이라서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류연정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과거를 함께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언제든 꺼내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도 무뎌지고 점점 빛이 바래져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거를 함께했던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빛났던 과거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시절의 기억은 더 견고해질 겁니다.
오늘 끝곡 사라 맥락클란의 에디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